오늘은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검색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교육 개요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 플로우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대학원 선생님이신데요. 논문을 이제 직접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논문을 쓴다 생각해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쓰기 전에 선행 연구를 먼저 하죠. 어떤 연구를 할까? 내가 어떤 주제 분야로 논문을 쓸까? 그 주제 분야에 맞는 다양한 논문들이 어디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을 검색해 보실 거고 학술지 단위로도 검색을 해봐서 이 저널, 어떤 저널, 다양한 저널들을 조금 탐색을 하실 거고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논문 혹은 그 저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준비를 하실 거고 실질적인 논문을 작성을 하실 건데 그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올바른 인용 그리고 참고 문헌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도구가 레퍼웍스이고요. 레퍼웍스와 관련되는 교육은 교육 동영상은 이 동영상 이후에 탑재될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논문을 이제 심사받습니다. 논문을 초고하시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연구윤리에 걸리는 게 없는지 표절 검사나 아니면 그 논문 초고를 할 때 초고 준비죠. 학회나 학술지 단위 학회의 학술지 논문을 초고하실 때 그런 초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연구 설계 및 탐색입니다. 어떤 논문을 찾고 어떻게 논문을 설계하는지, 연구를 설계하는지에 중요한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에서 어디서 논문을 검색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 어떤 학술지를 보면 이제 연구 동향이 보이죠. 이 키워드, 이 주제에 관련되는 연구 동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익대에서 구독하지 않는 학술지가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 받아보고 싶은 원문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논문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논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교육의 핵심이고요. 또한 연구 분야에서 내가 지금 전공하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혹은 우수한 학술지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싶을 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목차가 있습니다. 국내외 학술 자원을 검색해 보고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다양한 연구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를 보겠고요. 다음에 저널을 평가하는 것, 지금 내가 영향력이 있는 학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색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학술 자원 검색 및 활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들께서 어디서 검색을 하는가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검색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도서 홈페이지, 리스, DBPR, 국내 자료들, 국외 자료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프로캐스트나 앱스코사에서 제공되는 품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구글 스칼라, 구글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것이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도서관 홈페이지 네이버에 홍익대 도서관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honors.홍익.ac.kr을 주소창에 치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로그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통합 검색에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로그인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은 제가 이런 PPT로 먼저 이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통합 검색에서 예술경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예술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는 총 6가지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 6가지 메뉴를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소장 자료입니다. 소장 자료는 저희 도서관에 소장 등록된 자료예요. 그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도서관에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 소장 자료라고 하고요. 학술 논문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홍익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티클 단위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들이에요. 그 논문들 중에는 무료 논문들, OA 저널의 논문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물,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전자책 오디오북이에요. 현재 도서관이 소장, 구독하고 있는 국내외 전자책 오디오북이고요. 네 번째 중요한 건데 전자저널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두 다 저널들이 검색이 되고요. 국내외 학술지 저널들, SCI급, 스코프스, KCI에 등재된 저널 모두 다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공개 강의 온라인 콘텐츠는 KOCW라고 해서 국내외 대학에서 혹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개 강의죠. 대학 공개 강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리스 학위 논문, 마지막에 있는 리스 학위 논문은 리스에서 검색하셨을 때 제공되는 학위 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다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앞에 나왔던 이 통합 검색창에서 예술 경영 혹은 선생님들의 관심 분야의 키워드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6가지의 메뉴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학술 논문과 전자저널에 조금 키워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검색을 합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한 게 관련된 논문을 검색해 봤는데 논문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학술 논문에서 뜰 겁니다. 그렇게 되면 풀텍스트라고 있죠. 네모칸 2번 풀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텍스트 괄호 열고 이 아티클이라고 하면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래서 3번으로 이동하게 되죠. 1번 키워드로 통합 검색을 하고 2번 풀텍스트를 클릭하게 되면 3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홍익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저널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PDF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전자저널 검색이 있는데 통합 검색으로 전자저널을 검색하실 수 있죠. 제가 디자인은 컬처라고 했는데 디자인과 관련되는 전자저널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홍익대학교 자료 검색 메뉴에 보시면은 저널 A to Z라고 있어요. 이 A to Z를 클릭하시고 네모칸 안에 이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입력을 하시면 저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홍익대학교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전공하시는 분야가 인문예술 분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로 가시게 되면 잠시 앞부분으로 갈게요. 홍익대학교 전자저널로 가게 되면 전자정보로 가게 되면 전자저널 웹DB가 있어요. 국내 9개 전자저널과 국내 9개 웹DB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문예술 분야에서 많이 제공이 되는 것들을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통합 검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입니다.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 검색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리스입니다. 리스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에서 생산되는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부산대 모든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 논문 보실 수 있겠고요. 그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들도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곳에서 타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논문이나
단행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문 복사 신청하고 상호 대차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통합 검색이랑 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검색과 리스를 함께 해보면서 논문을 좀 검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통합 검색, 도서관 홈페이지에 와주시면 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로그인입니다. 지금 저는 로그인한 상태라서 제 이름과 로그아웃이라고 뜰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 창에 원하시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에 실린 방탄소년단의 스타 속성이 스타 만족, 신뢰, 태도 그리고 충성도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조금 재밌는 기사를 들고 와봤는데 이 기사가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통합 검색에서 이렇게 모두 다 제목, 이 논문의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뜨죠. 아까 제가 PPT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로 바로 가셔도 이걸 누르셔도 되고 눌러서 풀텍스트 DBPR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논문지고요. 이 논문지는 이 학회의 논문지네요. 그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학회지고 지금 이 학회지는 DBPR이라고 하는 전자저널 패키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 홍익대학교가 DBPR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DBPR로 가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통합 검색으로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이 논문을 보고 싶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라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로 들어가셔서 국내 전자저널에 있는 DBPR로 가서 논문을 검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논문을 검색할 수 있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문이 검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동일한 논문을 검색해 봤을 때 DBP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이 가능하며 바로 보실 수 있지만 통합 검색에서도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 통합 검색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정보에서 다양한 전자저널과 국내 DB, 국외 DB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으로 검색해 주는 것이 통합 검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키워드를 넣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쳐봤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경영과 관련되는 소장 자료로 가볼게요. 현재 소장 자료에는 디자인 경영과 관련되는 단행본부터 학위 논문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되는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학술 논문으로 가셔서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지 논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풀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 저널이 실린 해당 저널을 구독하고 있는 패키지 단위의 저널로 갈 거고 전자 저널로 갈 거고요. 원문 보기나 원문 저장을 누르셔서 풀텍스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문 보기나 원문 저장을 눌러서 풀텍스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전자저널을 검색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소장 자료와 학술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저널들도 많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자저널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저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연구, 디자인 리서치와 관련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문집들, 학술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의 명칭이 나올 거고 그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디자인 리서치 전체 논문들을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연구 동향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 리서치 학회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제가 정렬을 최신순으로 해봤습니다. 최신순으로 하니 2021년 2권 2권에 나온 거고요. 통권 19권이네요. 여기서 이제 원문 보기 눌러주시면은 바로 원문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 리서치와 관련되는 이 디자인 리서치 학회에서 발행한 디자인 리서치라는 논문에서 실린 최신 논문들을 보시면서 요즘의 동향은 이런 거구나 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연구 주제 분야별로 어떤 학술지가 있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건데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제가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 연구 주제 분야에 맞는 학술지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지만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그 키워드를 넣으셔서 저널들을 검색하시고 관련되는 저널들의 동향을 보시면서 저널들에서 출판한 신규 논문들을 보시면서 생산되는 논문들을 좀 보시면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동향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서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스로 이동해서 우리 홍익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으로 이동이 되겠고요. 이동하면서 풀텍스트 파일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논문을 찾아볼 거는 학술지 논문인데요. 마찬가지네요. 이모티콘 세대 차이라는 논문인데 이것도 인스턴트 메신저 이모티콘 사용에 있어 20대와 장년층의 특성 비교 연구라고 하는 기사에 실렸는데 이 기사를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한 거네요. 이 논문은 브랜드 디자인 학 연구라고 하네요. 브랜드 디자인 학 연구를 제가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검색에서 브랜드 디자인 학 연구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텍스트를 바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방법 말고 방금 전체 통합 검색에서 브랜드 디자인학 연구라는 키워드를 쳤고 거기서 전자저널로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로 바로 가셔서 이 저널에 대한 동향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논문이나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연구 주제 분야에 좀 딱 맞는 저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이제 최신 논문들을 좀 보시면서 요즘 동향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이 저널이 이제 연도별로, 권호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면은 조금 브라우징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널을 검색하는 방법이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했지만 그 외에도 자료 검색에서 전자저널 A to Z를 누르시면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브랜드 디자인학 연구를 쳐볼게요. 라고 쳐보면 마찬가지 뜹니다. 아까 결과값과 똑같이 동일하게 뜨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 검색에서도 검색하실 수 있고 전자저널 A to Z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료 검색에서 저널 A to Z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다양한 저널들을 검색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리스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리스에서는 학위 논문 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시로 홍진영 씨의 논문을 들고 와봤는데 표절 시비로 표절로 이제 지금 방송도 중단된 선생님이 방송도 중단되는 이제 가수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이제 논문에 있어서 학위 논문이 중요한 게 한 번 쓰면 끝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표절이 안 되게끔 잘 쓰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진영 씨 가수 홍진영의 논문을 검색해보고 싶어서 물론 이 논문을 통합 검색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목이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네요. 라고 키워드를 주시면은 이제 학술 논문에도 나옵니다. 이게 네, 캐리스 디컬렉션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또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학위 논문으로도 나와요. 리스 학위 논문. 그래서 리스 학위 논문으로 가셔서 홍진영 씨의 논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로 바로 이동이 될 거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뜨죠. 복사 대출 신청. 선생님들이 리스에서 검색하실 때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복사 대출 신청이라는 아이콘 때문에. 왜냐면 제가 다른 논문을 한번 쳐볼게요. 아까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논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학위 논문을 검색해보면 네, 홍익대학교 논문이네요. 네. 최신 논문인 것 같고 바로 원문 보기를 누르면은 논문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문 보기가 되는 것이 사실 정상인데 아까처럼 홍진영 씨의 논문처럼 원문 복사 신청이나 대출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뜨죠. 그 말은 즉슨 그 해당 논문 저자가 이 논문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도서관에서 복사 대출 신청을 누르셔서 도서관에서 원문 복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상호대차 원문 복사라는 건데요. 도서관에서 다른 기관, 이게 홍진영 씨가 소속되어 있는 조선대학교, 여기 조선대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책이 만약에 없다 했을 때는 리스 상호대차 상세 내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촌 4개교 상호대차 마찬가지로 이거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문 복사나 프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고자 하는 논문이 리스에서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통합 검색을 했는데도 없다 하시면은 도서관 서비스에서 원문 복사 신청 직접 신청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상호대차 캐리스 신촌 4개 대학 상호대차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 학술지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색을 국내 학술지 위주로 해봤는데 영어를 쳐봤을 때 외국 학술지를 쳤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외국 학술지 문헌 복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대학을 저희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관련된 주제 분야별로 학술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관련되는 분야, 제가 디자인이라고 쳐볼게요.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저널들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저널을 클릭해 주시고 저널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논문들이 있다 하시면은 그런 논문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복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저널이라고 하는 거고 고려대학교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복사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고려대에서 홍익대학교로 전달이 올 거고요. 이것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색을 해봤고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봤고요. 전자정보로 들어가셔서 일일이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게 통합 검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지원 서비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구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지원 탭에 보시면 되고요. 학술지 정보에 가셔서 연구 성과 분석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논문 참고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과 주의해야 될 학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구지원 메뉴에 가주시고요. 연구지원 메뉴에서 논문 작성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논문 작성 관련 도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작성을 위한 주요 전자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 관리 도구라고는 레퍼스 이용법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관련되는 교육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문을 쓴 다음에 중요한 게 표절 예방이죠. 이 논문이 표절률이 얼마나 됐는지 카피킬러를 돌려보시는 방법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 작성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KOCW에서 조금 선별해서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 자료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에 대한 특강들이 있으니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연구 방법론이나 교육 연구 방법, 통계적 연구 방법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 메뉴에 논문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연구 성과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고 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S2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S2 저널로 가게 되시면 내 주제 분야,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내 주제 분야에 어떠한 저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JCR 랭킹이라고 해서 SCI와 SSCI가 있어요. SCI는 과학기술이고요. SSCI는 소셜사이언스,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주제 분야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본인 선생님들의 그 주제 분야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만약에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저널들이 나올 거예요. 이 저널들을 내가 내 주제 분야에 있는 전자 저널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IF라고 해서 임팩트 팩터는 영향력 순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순이 높은 순서대로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러한 전자 저널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상세 보기를 해보시면은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 저널은 SSCI급 논문, SSCI급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보셨죠? 스코프스에 등재되었다. 그런 것처럼 스코프스에 등재된 논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별로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 논문들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 KCI 랭킹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KCI 랭킹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직접 논문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는데 예술로 가볼까요? 예술체육학에서 디자인으로 가보면 관련되는 논문들 저희가 아까 브랜드 디자인학 연구를 봤었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전공하시는 분야의 저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저널들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난 저널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기 S2 저널로 오셔서 저널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내 주제 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가 제가 교육학 한번 볼게요. 교육학 관련됐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전자저널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양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통계를 살펴봤을 때
심리학과 관련되는 심리학과 관련되는 저널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은 것 같았어요. 랭킹으로 봤을 때도 탑 순위 안에 드는 것들이 좀 심리학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순위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S2 저널 바로 하기로 들어와 봤고요.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SCI 논문, 스코프스 등재 논문, KCI 논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둔 곳이 S2 저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주제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가, 등재 저널, 영향력이 있는 저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색하실 때 S2 저널에 오시면 되고 그 사이에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랭킹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그 사이트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KCI가 있는 곳은 네이버에 KCI 라고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이라고 치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 주제 분야별로의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미술치료라고 하는 키워드를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미술치료와 관련된 논문들도 바로 보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회들도 많아요. 학술지도 많습니다. 미술치료 학회를 제가 쳐볼게요. 미술치료 학회에서 나온 저널이 미술치료 연구네요. 미술치료 연구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KCI에 등재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도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기 키워드 자세히 보기에서 키워드 연구 동향 분석 바로 가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미술치료라고 하는 키워드별 연구 동향을 좀 보고 싶으면 미술치료와 관련된 논문들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었고 그 생산되는 논문들의 동향들을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미술치료를 담고 있는 논문들이 어떤 학술지,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피인용수를 볼 수 있으니까 이 피인용수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나잖아요. 그만큼 선생님들께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저자가 어떤 논문을 많이 썼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서 이 키워드별로 연구 동향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구 동향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 경영이었죠. 디자인 경영과 관련된 논문 수나 아니면 이 키워드를 담고 있는 학술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학술지 동향 분석이라고 하시면은 학술지에 대한 동향도 바로 볼 수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상위 논문이 무엇인가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되는 이 기초조형학 연구에서 발행한 학술지에서 작성한 연구자 누구 있는가 했을 때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역시나 또 자랑스럽게 홍익대학교가 굉장히 많네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KCI 인용 색인에서 오셔서 학술지별 연구 동향 보는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연구 지원에서 학술지 정보로 왔고요. 연구 성과 및 분석에서 학술지 정보로 왔고요. 여기서 KCI 학술지 검색을 통해서 동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코프스나 지금까지 국내 KCI 살펴봤는데 국외 같은 부분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더 다시 가볼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KCI에 갔지만 국외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로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바로 가시게 되면 여기서 브라우즈 저널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우즈 저널과 브라우즈 카테고리별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아트 앤 휴머니티
뭐 미술, 예술 분야를 좀 보시기 때문에 저널을 검색할 때에도 브라우즈 바이 저널을 할 때에도 필터를 걸어주셔서 Art and Humanity Index ANHCI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떤 선생님 한 분께서 저한테 좀 질문하신 게,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 ANHCI에서 그 순위가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순위가 JCR은 SSCI와 SCI, 사회과학과 과학기술 분야에만 JCR 순위가 있습니다. 즉, 영향력 순위가 JCR은 예술 계열에서는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술 분야의 논문들이 정말 최신화되어서 매번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 2021년 7월에 업데이트된 지표에서 JCI라고 있습니다. 이 JCI는 예술 분야의 것도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술 분야만 제가 사이테이션 인덱스를 아트컬로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술 분야의 것들에 대한 JCI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높은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너무 높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멀티플이라고 해서 단순히 예술 분야만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아까 KCI에서 국내 논문에 대한 동향을 보셨다면 국외 논문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영향력 있는 논문들을 한번 보시면서 Architectural Science Review를 보고 싶다면 클릭하셔서 동향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이 논문들이 여기서 검색이 된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ANHCI에 등재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SCI급 논문이다, 조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클릭했던 논문들을 조금 보시면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연구 주제 분야에서 이 저널들을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rchitectural Science Review고요. 관련되는 저널들, 지금 JCI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만큼 JCI는 ANHCI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 영향력 순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순위고요. 보실 수 있으면서 어떠한 논문들이 있고 어떠한 논문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자체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바로 Architecture Science Review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전자저널 검색을 해서 풀텍스트를 보실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지금 이 Architecture Science Review라고 하는 것에 최신 논문과 어떤 것들이 최신 이슈들을 보시면서 요즘엔 연구 동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주제 분야에 맞는 연구 동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SCI급 논문을 살펴봤고요. 주제별로도 제가 잘 살펴봤죠. 그래서 S2 저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JCR이나 KCI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주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저널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저널을 검색해 보시면서 동향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했던 것들을 한 번씩만 짚어볼게요. 저희가 논문 검색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통합 검색으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통합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자동적으로 이번 도서관 구독자원에 대한 학술자원 검색이 되는데요. 통합 검색을 통해서 원문 보기를 클릭할 때 그 링크들이 현재 다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된다 하시면은 리스트를 통해서 혹은 그 논문의 제목이나 저널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추가를 하셔서 상호대차 원문 복사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구지원 서비스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원 검색 안내나 논문 작성 참고 문헌 관리, 분석 서비스나 표절 예방, 연구윤리, 동영상 강좌 등을 조금 안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널 평가로 S2 저널로 가서 영향력 있는 저널을 검색해 보시고 아까 S2 저널에서 KCR로 가셔서 국내 논문 중에서 국내 저널 중에서에 대한 동향도 조금 파악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웹 오브 사이언스 JCR로 가서 관련되는 동향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문을 찾으실 때 내가 원하는 논문이 어디 있는가를 조금 알아주시는 걸 좀 포인트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논문이 내 연구 주제 분야의 동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서관에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지원과 학습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상담이나 조금 더 다양한 연구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내가 연구 주제 분야가 이것인데 이 주제 분야에 관련된 논문이나 저널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